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우상현 고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창투님, 레몬투님, 몽다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대박이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율맨님, 장무자님, 그 다음에 MMC, 지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철동님도 어서 오세요. 네. 신신님도 어서 오시고, 네. DBT13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힘찬 상한가님도 어서 오세요. 필명 되게 좋으시네요. 네. 스카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아무튼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고, 그죠? 개인적인 좀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되게 바빴습니다. 왜 바빴냐면 주식을 파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수가 좀 흔들거리고 투매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뭐 수익 실현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또 매집도 하고, 그래서 한 주를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번 주에 글쎄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 방은 수익 많이 났습니다. 9월달에 그리고 그 전에도 매집했던 것들, 기존에는 보유 종목, 그 다음에 신규 추천주 다 이제 급등한 것들이 꽤 있어서 수익을 잘 봤어요. 근데 지금 지수가 최근에 급락하는 바람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이제 가시밭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제목 보이시죠? 네, 제목이 오늘 이렇게 돼 있죠. 군중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와 대응 전략,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으니까 쭉 들어보시고 주말에 좀 편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날은 원래 전문가들이 방송을 잘 안 합니다. 원래 금요일은 한잔 하는 날이에요. 네. 전문가분들 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저도 옛날에 한 7, 8년 전까지는 저도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술 끊었거든요. 술 끊은 지 꽤 됐어요. 7년 넘었던 거, 7년?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금요일 날은 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전문가분들도 한잔 하시고 또 쉬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해요. 왜요? 술을 안 먹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한 시간 동안 편안하게 들으시고 주말에 좀 편안하게, 더욱더 편안하게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그냥 술 마시고, 그죠? 그냥 어디 막 놀러 가시고, 그렇게 놀지 마시고, 그렇게 쉬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종목들로 좀 내가 공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이제 그런 좀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이겁니다. 군중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이유를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군중 심리가 흔들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당연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어려운 경제 용어, 뭐 많은 정보 필요 없어요.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왜 저러는지만 이해만 하면 답은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바로 볼게요. 오늘은 진짜 지금부터 딱 한 30분만 하고 끝내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번 주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여러분들도 맞춰드리고 저도 한 30분, 길면 40분 그 이내에 끝내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자, 일단 지수를 좀 보시면 이번 주 하이맨님도 어서 오시고 하늘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지수를 보죠. 제가 어쩔 때는 코스피 지수 띄워놓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코스닥 띄워놓고 얘기할 때도 있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데 그때 갈 때마다 좀 다르죠, 그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코스피는 별로 안 빠졌어요. 코스닥만 유독 심하게 빠졌어요. 자, 빨리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내일 더 떨어지나요? 다음 주에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왜 이러는지를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럴 때는 그냥 코스닥만 쳐다본다고 해서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옆에 거랑 비교해 보면 돼요. 누구 거랑. 우리는 아시아니까 아시아 중에서 지도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은 일본 있고요, 왼쪽에는 중국 있죠. 중국 밑에는 홍콩 있고, 그죠? 이쪽으로 가면 인도도 있고 태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시간 없으니까 두 개만 보죠. 일본이랑 중국 두 개만 볼게요.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또 보죠. 네. 자, 오늘 크게 보세요. 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어땠는지 0.4% 하락했죠. 근데 잘 보세요. 캔들이 이렇게 큰가요? 아니면 작나요? 굉장히 작죠? 그럼 뭐예요? 거래도 없고 변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수가 얼마 오르고 떨어지고 얼마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없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냥 일본 주식시장은 그냥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중국은요? 여기는 더 그래요. 변동성이 없어요.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죠? 그쵸? 네. 일본도 중국도 뭐예요? 그냥 박스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지수를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도 뭐 0.8%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급락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박스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차트를 이렇게 하면 저쪽에 안 보이시죠? 자, 뭐예요? 코스닥은 박스권이 아니에요. 우상향 추세지. 대충 이 방향이잖아요. 그쵸? 네. 우상향 추세인데 유독 코스닥만 난리를 쳐요. 어제는 3%대 급락 나왔고 오늘은 마이너스 2%대 급락이 나왔고 거래량이 평소보다 많아요. 이거 모르셨죠? 그쵸? 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누가 이상한 거예요? 코스닥 이상한 거예요? 중국 상해 증시랑 일본 이상한 거예요? 코스닥 이상한 거예요. 그쵸? 코스닥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를 가지고 정상적인 무슨 경제 이론이나 학문으로, 그죠? 네. 상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응?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코스닥만 왜 이러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한 거죠. 급등이 아니고 급락이 나왔죠? 사람들이 던졌어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너무 좋게 보고 사랑하면 주식을 사겠죠. 그리고 세력이 아무리 흔들어도 한 주도 못 판다고 그냥 대동단결이 돼서 그죠? 주식을 꽉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던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왜 불안할까? 그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주식을 지금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주식을 더 한다니까 요즘에. 네. 그래 왜 이럴까? 왜 그러겠어요? 본인들이 믿고 있고 본인들이 즐겨 보고 있는 본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무언가가 급락하고 있겠죠. 뭐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 뭐가 급락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개인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게 뭔데요? 서쪽으로 간 서학개미들은 테슬라하고 애플을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동쪽으로 간 동학개미들은 그죠? 어떤 걸 가장 확실하게 생각했어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바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 하락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은 셀트리온이죠. 제가 셀트리온 주가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었죠. 언제요? 여기에서. 물론 우리 애들한테는 여기서 얘기했어요. 조심하시라고. 이거 힘 빠졌다고. 어때요? 힘을 못 쓰고 있죠, 그죠? 아무리 셀트리온 좋은 얘기가 나와도 안 가죠. 저기 대통령이 셀트리온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대통령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힘 못 쓰고 있죠. 이거 되게 위험한 차트거든요. 박스권을 이탈했고 박스권 안으로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차트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못 들어오면 앞으로 골치 아파질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그러면 이거 말고 최근에 급등했었던 바이오 종목 중에 이런 걸 보시죠. 시젠. 시젠은 아직 살아있어요. 차트가 아직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시젠 말고 수젠텍 있죠. 질질질 끌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밑에 물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물귀신이 다리를 붙잡고 막 끌어 당기는 것 같아요. 비유를 참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죠. 주식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물귀신이 저쪽에서 막 발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 차트예요 이게. 그 다음에 파미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예요? 전저점을 깨면서 본격적인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이었어요. 이게. 여기를 9월 말에 투매 나왔을 때 잠깐 이탈했다가 호재가 있어서 반등을 했는데 다시 밑으로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이오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풍제약 있죠? 이런 것도 보시죠. 이게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락을 시작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양봉을 못 지켰거든요. 못 지켰다는 얘기 뭐냐면 이 양봉이 시초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의 차트들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센 재료가 안 나오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뒤늦게 급등했었던 뭐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것들 지금 급락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미국을 대표하는 그 제약사들, 코로나 백신 만드는 그 제약사들이 임상을 중단하거나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죠.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운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게다가 미국이랑 유럽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죠. 예전에 막 미국이랑 그 유럽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하면 이렇게 급등했었거든요. 그럴 줄 알고 샀는데 급락하니까 개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이래 이거? 그전에는 1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계속 급등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힌트 드렸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10개월 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다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또 가긴 가겠지만 앞에서 간 것들은 아마 뭐 이제 몰락을 시작할 거고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거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면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뭐 금요일이라 많이 안 들어오셨죠? 기억하시죠? 했잖아요. 우리 정의원들한테는 수도 없이 얘기했고 무방에서도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무방을 흘려듣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참여를 잘 하셔야 돼요. 솔직히 무료 방송 저녁에는 무방 있죠. 정현들 방송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왜냐면 종목 얘기를 많이 못하니까. 기법 얘기도 많이 못하고. 그래도 우방을 계속 들으시면 큰 흐름은 흔들리지 않고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최영기님이 안 오셨네요. 예, 매번 댓글 치시는 분이 네, 안 들어오시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대형주, 중형주 이쪽이 급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엄청나게 물려있거든요. 개인들이. 그리고 빚도 많이 냈고. 빚 내서 경험이 짧고 그래서 용감하고 빚을 내신 그 다음에 차트 위주로 보고 그리고 무료 추천 위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게 바이오예요. 그 사람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샀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2천만원, 3천만원 이하 소액이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짜리 이런 거 안 삽니다. 왜요? 몇 개 못 사니까. 몇 주 못 사니까. 뭐 사요? 3천원 이하, 5천원짜리 아니면 1, 2만원 뭐 이런 거. 그런 거 산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락이 이어지면 그쪽만 주시장 전체가 아니고 그쪽만 반대매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제가 몇 달 전부터 돌 던지고 있었다고요. 조심하시라고. 대신에 가는 게 있긴 있다. 우리 회원들은 그거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형주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매집해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바이오 쪽에서 이미 과열된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또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내후년이니까 1년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차기 대선이. 그죠? 맞잖아요. 그죠? 내후년 3월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대선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남자분들 중에 대선주 관심 있던 분들이 뭐를 많이 사셨냐? 이재명 거를 많이 사셨죠. 이재명 씨. 근데 이재명 씨 관련주들이 오늘 어땠냐? 오늘 이재명 씨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도 받고, 그죠? 네. 지지율도 1등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관련주의 대장인 에이텍은 이재명 씨한테 정말 기가 막힌 호재건을 2개 나왔거든요. 뭐냐면 그 대법원에서 그 파기환송됐던 그 사건 있죠? 완전히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지지율 조사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낙연 씨를 4% 차이로 제쳤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차기 대선 후보 1위예요. 지지율 1위예요. 잠시만요. 네네. 오늘 좋은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했죠.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급락하죠? 이재명 씨한테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급락하죠? 왜긴요. 원래 그래요. 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원래 그렇다. 네.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아직 대선주 가지고 수익을 크게 또는 옳게 내보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 그리고 지지율 1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 1위 했던 게 그게 크게 효과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요번에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요, 이재명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씨가 어떤 판결,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둘 중에 뭐를 받을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진짜 뭐 판단을 옳게 내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주가가 또 올라왔죠? 미리. 이때는 판결 받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은 판결 받기 전에 위로 올라와. 그러니까 선반영까지 돼 있었고 요번에는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가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주식은 특히 대선주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쪽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텍 TN, 그 다음에 프레임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다 일제히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트 조심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거는 조정을 시작한 차트인데
차이가 뭐냐,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박스권이라고. 이 안으로 근데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렸어요. 이런 모습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관련주를 지금 왜 얘기해드리냐면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걸 하시면 돼요. 새 거. 남들이 모르는 이재명 관련주가 있어요. 특히 인맥주도 남들이 모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도 남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걸 매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물렸는데 물을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시면 평생 푼돈 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푼돈 버시려고 이 힘든 주식시장에 들어오셔서 그것도 혼자 사시는 거 아니죠? 그쵸? 직접 투자를 왜 혼자 하세요? 큰 돈 버시려고. 비용도 좀 아끼고, 그죠? 네. 그래서 주식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목표가 푼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는 살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여기에 있는 거를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굴하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찾아져요. 그게 돼요. 여기서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가 터졌을 때 파세요. 응? 맨날 여러분들 거꾸로 하시잖아요. 거래 터졌을 때 사가지고 거래 없을 때 팔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거래 없을 때 사서 거래 터질 때 그때 파세요. 왜 거꾸로 하세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확실히 맞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상한가 간 게 있어요. 뭐냐면 서한인데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요 얘기 해드리고 이제 바로 끝낼 거예요. 뭐냐면 잠깐만,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수 얘기 잠깐 더 다시 지수 얘기로 돌아가서 종목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종목 얘기 마무리 짓고 가죠. 자, 보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어요? 네. 이게 아까 위험한 차트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다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박스권에서 이 횡보하는 주식은요, 많이 가려면 되게 간단해요. 대형주건, 중형주건, 소형주건, 테마주건, 성장주건 뭐건 간에 많이 가는 주식은요, 위쪽을 돌파한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즉 눌림목이 한번 나와요. 신고가 내놓고 신고가 돌파 후에 눌림목이 한번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쭉 치고 나갑니다. 이 신고가라는 게 연중 최고가일 수도 있고 52조 최고가일 수도 있고 사상 최고가일 수도 있죠. 아무튼 돌파 한번 해준 다음에 보통 한번 눌러주고 갑니다. 그래서 주식을 여기서 사시건 여기서 사시건 단기보다는 스윙을 하시면 아주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이 박스권에서 아래쪽으로 이탈하고 반등 나오다가 여기에서 걸려가지고 쭉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신고가가 아니라 신저가, 즉 조정을 받는 종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일단 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면 이빨 꽉 깨무시고 이빨을 꽉 깨물고 버티면 돼요. 그러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뭐 물타기 한다? 추가 매수한다? 그거는 돈을 잃고 싶어서 작정하신 분이에요. 이런 거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거래가 없으니까 바닥 아닌가요? 아니요. 이런 거 건드시면 안 돼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기업을 참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과열됐으면 항상 조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면 되느냐? 자, 늘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맨 마지막에 보는 거죠. 차트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주가가요, 다시 재료가 붙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또 호재가 나와서 원래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호재가 나와서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들어오고 나서 자리 잡는 거 보고 그때 사는 거예요. 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 사고 싶다. 회복하는 거 보고 사세요. 여기 바닥인 것 같은데 좀 사지요.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게. 아셨죠? 나중에 정말 사고 싶으시면 회복하는 거 보고 사세요. 뒤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런데 이 차트를 뒤집어 놓은 차트가 누구예요?
서한이죠. 서한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마다 개인마다 다 다른데 박스권을 그릴 때 이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게 박스권, 이게 원래 박스권이에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기 안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7월 달에 거래가 딱 터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올라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급등하려고 올라탄 거예요.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거 유승민 관련주거든요. 오늘 이재명 관련주는 폭락했지만 유승민 관련주는 상한가 갔어요. 서한이 유승민 관련주예요. 여기서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서울시장 그 선거 기대감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8월달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서울시장이고 뭐고 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걸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선주들은 떨어져 버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팠다가 이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또 올라온 거예요. 나 갈 거야 이러면서. 왜요? 추석 전이었으니까. 지수가 급락하는데 거꾸로 이건 올라왔었죠. 그리고 오늘 쏴버린 거예요. 박스권을 돌파해 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언제 매수했냐면 여기서 매수했어요. 9월 25일 날. 한 20일 됐네요. 그죠? 네. 추석 전에 사놨다고요. 이게 또 말로만 하면 또 안 믿으시죠? 주식시장이 워낙 이제 험악한 데다 보니까 그거 보여드려야 믿더라고요. 나오죠? 9월 25일 아침 8시 44분에 서한, 유승민 스윙으로 추천했어요. 스윙. 네. 오늘 상한가 나왔고 현재 보유 중이에요. 수익은 당연히 상한가 나왔으니까 30% 전후겠죠. 그쵸?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게 월요일일 겁니다. 월요일 날 한성기업 바이든 수혜주 나왔어요. 이것도 11,000원인가? 12,0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바로 15,000원까지 갔거든요. 바이든 요즘에 괜찮죠? 그죠? 그래서 그 수혜주로 수익이 꽤 났었어요. 하나는 단기방, 하나는 스윙 이런 식으로 실제로 추천을 했던 거라고요. 상한가 가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매집하시라고. 매집을 해야 돈을 벌어요. 매집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이 벌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박스권을 뚫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회원들 수익 실현을 좀 많이 했다 그랬죠? 에스코넥 오늘 팔았거든요. 에스코넥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9월 달에 뭐 증시 폭락 나고 있을 때 뭐 있는지 아세요? 박스권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게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거래 실어서 돌파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눌림목 끝자락에 있는 거 공략하시라고. 그랬으면 돈 벌었을 텐데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못하죠. 그런데 나는 직장인이다. 나는 손절 같은 거 못한다. 나는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까지는 들고 있어도 상관없다.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이런 거 추천 나간다니까요. 에스코넥은 기존 회원들 보유 종목인데 신규 회원들이 되게 많이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홀딩 하시라고. 내가 리딩해 드릴 테니 홀딩 해라. 에스코넥은 갖고 들어오신 분들은 매수가에 상관없이 다 홀딩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TS 인베스트먼트도 되게 많이 갖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패턴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박스권이죠. 이게 박스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좀 대충 긋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상한가 나오기 3일 전에 박스권 위에 올라와 있었잖아요. 거래 없이. 개인들은 조정 온다고 난리가 났는데 종목들은 쏠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오늘 우리 회원들 수익 한 50% 넘게 나고 막 그랬어요. 많이 났어요. 실제 수익 실현도 좀 해드렸고요. 이런 것들로 좀 수익을 내고 있다. 그 다음에 위즈코프죠. 이거 오늘 다 팔아버렸는데 위즈코프. 이것도 상한가 갔다가 풀리길래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위즈코프. 근데 뭐예요? 9월달에 잘 보세요. 상한가 나오기 전에 뭐 했어요?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오늘 코스닥에 상한가 나온 게 원래 두 개였었어요. 위즈코프하고 서한이었는데 둘 다 보유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위즈코프는 상한가 풀리길래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느냐? 상한가를 유지하고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한가를 풀렸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12년도부터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없죠. 그래서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 팔았으니까 이게 되죠.
굿차트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5분봉인데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량이 이만큼이었거든요. 근데 상한가 풀릴 때 거래량이 이만큼이었어요. 상한가 들어간 것보다 풀릴 때 거래량이 더 많았다고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원래는 안 팔라고 이제 그러다가 안 되겠다. 괜히 들고 있다가 회원들도 또 귀찮아지겠다. 그래서 싶어서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주식을 깔끔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예요? 끄트머리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리잖아요.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누구예요? 하나 더 있죠. 빅히트. 빅히트가 지금 이런 거 관심들 많이 가지시는데 오늘 거의 뭐 하한가에서 끝났죠, 그죠? 하한가 근처에서 끝났는데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 또 그래요. 사람들이 낙폭과대를 노리면서 들어가요.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는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진짜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해요. 그냥 제가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푼돈 벌고 싶으시면 이런 데서 매매하세요. 뭐 제 얘기 듣고 기분 나쁘시면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 푼돈 버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응? 푼돈 벌고 싶으시면 여기서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하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하한가 맞은 거 있죠. 거의 하한가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뭐 이 정도 떨어졌으면 하한가죠. 이거 뭐 빅히트는 대형주라고 봐야 되니까. 이런 데서 이런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보유 종목 있죠. 조금만 더 늘리시면 그 정도의 용기만 있으시면 저 이거보다 더 큰 수익 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간이 커야 되는데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푼돈밖에 못 벌어요. 그리고 빅히트 말고 빅히트가 상장하기 전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많이 있었거든요. 초록뱀 같은 거 보세요. 난 이 회사 이름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저 뱀 싫어하거든요. 회사 이름에 뱀을 집어넣었어요. 보시면 어때요? 네. 개인적인 얘기예요. 네.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눌림 목인 것처럼 하다가 장대목 맞았죠? 어제 빅히트 급락하고 나서 같이 빠졌다고요. 그 다음에 DPC 아주 그냥 나가 떨어졌잖아요. 팔이 완전히 부러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넷마블도 이거 관련주죠? 이러고 있다고요. 개인들을 꼬실 때 눌림목인 척 하면서 개인들을 꼬셔요. 그리고 주가를 흘러내려 이렇게 하락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빅히트가 상장해서 따상, 그죠? 그러니까 따블의 상한가만 나오면 다 올라올 테니까 그 기대감에 사람들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완전히 골탕먹인 거예요.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입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 신용 쓴 사람들 오늘 다 카트 당했을 거예요. 손절 당했을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9월달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네. 8월달, 9월달에 아까 보여드렸던 에이텍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한이나 이런 거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희는 이런 거 여기서 샀거든요. 제가 왜 무방에서 종목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런 데서 추천하는데 전문가가 철딱선이 없이 나와서 우리 이런 거 샀다고 많이 갈 거라고 그런 걸 자랑하고 있으면 이 종목이 가겠어요? 폭락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해요. 네온테크 이런 데서 매집했거든요. 9월달에. 그러니까 상한가를 보잖아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남성 다 팔았거든요. 요즘에 우리 회원들은 되게 좋아해요. 수익이 잘 나니까. 이번 주에 진짜 수익 실험 많이 했어요. 여기서 샀거든요. 차트가 비슷비슷하죠? 차트는 비슷비슷한데 재료는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아마존 관련주, 어떤 거는 대선주, 어떤 거는 뭐예요? TS 인베스트먼트는 또 다른 게임주고 저거는. 네. 그냥 재료가 다 달라요. 근데 차트는 비슷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세력들이 균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지수는 계속 밑으로 쏟아질 것처럼 생겼죠.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종목들은 즉 지수는
이렇게 막 급락할 것처럼 생겼죠. 그런데 실제 종목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걸 사셔라. 그러면 수익 금방 난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우리 방에서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 했는지는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조만간 보여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보셨던 남성, 네온테크, 서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우리 방에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지수나 이런 것들 급락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빨리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지수가 여기에서 이만큼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 나오고 또 이렇게 하락하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니 재밌지만 중요한 거예요. 지수가 있죠. 여기 전저점 여기까지 떨어지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까지 떨어져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왠 줄 아세요? 왜일까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지수가 설령 이렇게 떨어져도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전체 종목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쵸? 지금은요. 특정 일부만 떨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 같다 3번 한번 찍어보십시오. 맞는 거 같지 않으세요? 특정 일부 종목만 떨어진다고요. 맞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뭐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쵸? 그래요. 여러분들 계좌가 9월달에 추석 전에 급락했던 것만큼 그렇게 손해가 안 나요. 아 저번에처럼 또 손실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빨리 이거 1억 갖고 하다가 3천만 원 날렸는데 이거 내 신랑이 알기 전에 빨리 메꿔놔야 되는데 이거 또 이러다가 또 걸리는 거 아니야? 나 이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네. 그러신 분 실제로 있어요. 네. 걸릴까봐 와이프한테 걸릴까봐 아니면 신랑한테 걸릴까봐 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가족들이랑 주말을 잘 보내세요. 왜요? 지수가 설령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도 실제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보통 이렇게 돼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도요. 종목들은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이왕에 누르는 거 더 세게 눌러라 이러라고. 이 출렁출렁이는 게 심하면 심할수록 단기 매매도 잘 되고요. 스윙도 재밌어요. 파도가 좀 쳐줘야 네 재밌게 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세게 쳐도 힘들지만 적당히 파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식도 똑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출렁출렁 여줘야지만 재밌는 거예요. 즐기세요. 뭐를요? 변동성을 즐기시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을 친구로 삼으시면 돼요. 시간을 친구로 삼으세요. 무조건 중장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단기 좋아하시면 하루만 더 참으세요. 내가 스윙을 좋아한다. 1, 2주만 더 참으세요. 나 중기 좋아한다. 한 달만 더 참으세요. 장기 좋아한다.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단기 좋아한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하루만 더 참으세요. 평상시 하루 들고 간다. 하루만 더 참으시라고요. 스윙 좋아한다. 한 1, 2주는 난 가져갑니다. 그러면 1, 2주만 더 참으세요. 세력이 고마워서 수익을 두둑하게 더 얹어서 줍니다.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냐고요? 항상 그랬거든요. 전문가 10년 넘게 하고 있고 주식은 20년 이상 했는데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네. 항상 그랬어요. 네. 저 이거 많이 보던 거예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방송하잖아요. 심각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금요일날 방송을 왜 열었겠어요? 어제 저녁 때 방송 오늘 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지수가 설령 좀 더 하락을 해도 여러분들 보유 종목이 똑같이 급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가 되는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보내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남성, 서한 저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급등할 것들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번 주말 편안하게 푹 쉬시고
월요일날 저녁 때 또 뵙도록 하죠. 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이 정도에서 마치고 월요일날 또 준비해서 또 올게요. 아무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